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는 바삐 움직이는 도심의 한가운데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마포구 호수 빌딩은 위압적인 외관만큼이나 그 내부도 화려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아침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이 거대한 건물은 청소부들의 손길로 깨끗해지고 있었죠. 정순자는 6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어요. 얼굴의 주름은 깊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춘자는 이 건물에서 5년째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죠. 춘자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함께 일하는 미숙이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여전히 힘들지만 어쩌겠어요. 돈을 벌어야지.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건물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닦으면서 순자는 시계를 흘낏 바라봤습니다. 8시. 곧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죠. 그 중에는 그녀의 며느리 윤지혜도 있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33살의 지혜는 이 건물에서 상당히 유망한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지혜와 순자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둘의 약속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지혜의 요구였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내색하지 마세요. 제 경력에 도움이 안 돼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같은 회사 건물의 청소부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자는 약속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로 며느리를 알아보는 척하지 않겠다고. 8시 반 직원들이 하나둘 로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춘자는 얼른 구석으로 물러나 눈에 띄지 않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오늘도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자기 딸처럼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순자를 보지 못한 척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이게 둘의 일상이었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치는 거. 때로는 이런 상황이 순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날 오전 로비에 특별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회장님의 지시로 로비에 놓여진 피아노는 곧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표면과 우아한 곡선. 그것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로비의 중앙에 자리 잡았죠. 와, 정말 멋지네. 직원들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누구든 연주할 수 있대요. 회장님이 직원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놓으셨다고 해요. 춘자는 그 피아노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청소부가 감히 그런 고급 피아노에 손을 댈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건물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는 로비에서 그녀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표면을 쓰다듬으며 먼지 하나 없게 관리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로비의 피아노는 건물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몇몇 직원들이 모여 간단한 곡을 연주하곤 했죠. 어떤 이는 고전적인 곡을, 어떤 이는 대중적인 팝송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청소부들은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춘자 씨,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어느 날 미숙이 물었어요.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고급스러운 걸 어떻게 우리가 만지겠어. 우리는 청소나 열심히 하자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피아노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매일 아침 순자는 누구보다 일찍 와서 피아노의 먼지를 닦고 건반을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요. 한편 윤지혜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케팅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상사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도 불안은 있었죠. 만약 누군가 자신의 시어머니가 이 건물의 청소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지혜야, 오늘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순자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몇 살인데요. 알아서 할게요. 지혜의 날카로운 말투에 순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스트레스를 이해했어요. 중요한 시기에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회사에서 지혜는 순자를 볼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때로는 마주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지혜는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무표정하게 지나쳤죠. 순자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지혜와 그녀의 동료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순자가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에 놓인 양동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지혜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혜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라고? 지혜, 이분이 너의 어머니야? 한 동료가 놀라서 물었어요. 순간적으로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그래요. 제 시어머니세요.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지혜와 순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이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걸 숨겼어? 부모님이 청소하시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한 동료가 물었어요. 지혜는 당황한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아니에요. 제가 부탁했어요. 며느리에게 패기치기 싫어서.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 같은 느낌에 화가 치밀었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회사에서는 서로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고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으려고 애썼죠. 미안해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그 말을 끝으로 순자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휴게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순자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서서히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죠. 그날 오후 건물 전체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케팅팀의 유망주 윤지혜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가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렸죠. 지혜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몸을 움츠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둘 불이 꺼지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귀가를 준비했어요. 지혜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순자는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로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질책받은 것도 아팠지만 더 아픈 것은 지혜가 자신을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었죠. 순자 씨, 오늘 많이 속상했죠?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면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손을 잡아주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이런 작은 위로가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부들이 모두 퇴근한 후 순자는 혼자 로비에 남았어요. 집에 바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순자의 시선이 로비 중앙의 피아노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거의 떠난 지금 피아노는 고요한 로비에서 더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피아노 앞에 선 순자는 까만 건반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건반의 감촉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죠.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한 음을 눌렀습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로비에 퍼졌어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지혜와 몇몇 동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퇴근길에 로비를 지나가던 중이었죠. 지혜는 피아노 앞에 선 시어머니를 보고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설마 피아노를 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다시 창피한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었죠. 동료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 지혜 시어머니잖아. 피아노 치려나 봐. 지혜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속으로는 제발 그만두세요. 도레미도 알기나 하실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순자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자신감 있게요. 그리고 갑자기 로비 전체에 놀라운 선율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번이었습니다.
춘자의 손가락은 마치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흐트러짐 없는 손놀림, 깊이 있는 선율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영혼을 담은 음악이었죠. 마치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연주에 홀린 듯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이 모습은 그녀가 알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부의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연주자의 모습이었죠. 춘자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몰입과 함께 어딘가 슬픈 표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어요. 춘자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잠시 후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로비 전체가 열광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놀라웠어요. 한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프로 연주자 같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치세요? 또 다른 직원이 물었어요. 춘자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이런 모습을 숨겨왔기에 이렇게 갑자기 주목받는 상황이 어색했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놀라움, 혼란, 그리고 부끄러움. 하지만 이번의 부끄러움은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순자의 연주에 감동받은 채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세요? 그 질문에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사실은 춘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혜도 놀란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대학에서도 음악을 전공했고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춘자의 목소리에는 옛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아버지, 제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춘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 첫 아이를 가진 상태였어요. 꿈을 쫓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죠.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혜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악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의료비가 많이 들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했죠. 시간도 자유롭고 급여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춘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피아노를 치신 거예요? 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춘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오늘 특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오랜 친구를 만나듯 피아노에 손을 올렸는데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녀의 눈에는 옅은 슬픔이 맺혔습니다. 그 말에 지혜는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달았죠. 자신의 이기심과 무례함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대단한 실력이 있으신데. 다른 직원이 물었어요. 춘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청소부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이 말을 들으며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어요. 단지 청소부라는 직업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풍부한 삶의 이야기를 보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고 순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녀도 점점 편안해지며 자신의 음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과거를 회상하며 빛났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으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경비원이 반갑게 인사했고 로비에서 마주친 직원들도 친절하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어제의 연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거죠. 춘자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어요.
로비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피아노 먼지를 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아노를 닦을 때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뛰어난 피아니스트라는 것을요. 점심시간 로비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순자의 연주를 다시 듣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순자 씨, 오늘도 연주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직원이 부탁했어요. 순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제는 그냥 충동적으로.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요청에 순자는 결국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소나타 11번을 연주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신감 있게, 더 자유롭게 건반을 두드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가 날개를 펴는 것처럼 말이죠. 지혜는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로비로 내려가는 것을 보며 그녀도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계단을 통해 조용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지혜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순자의 연주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쪽에 서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제와는 달리 오늘의 순자는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듯한 모습이었죠. 곡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순자에게 박수를 보냈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지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움, 미안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부심까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순자는 피아노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그녀는 멀리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둘 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지혜는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백 마디의 말을 준비했지만 정작 앞에 서자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 지혜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괜찮아, 지혜야. 내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해도 돼. 이제 로비에는 둘만 남아 있었어요.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시는 줄 몰랐어요. 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게 말한 적 없으니까. 왜요?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가 물어본 적이 없잖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저 너희 집안의 청소부 시어머니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 그 말에 지혜는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한 채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미안해요, 어머니.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어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것도 정말 죄송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말을 들으니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나도 이해해. 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는 게 쉽지 않았을 거야. 아니에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한 건 어머니의 직업이 아니라 저 자신이에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이런 포옹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약속할게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것이었죠. 걸어가는 동안 지혜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피아노를 그렇게 오랫동안 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치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가락은 기억해. 아마 이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피아노는 내 일부니까. 정말 대단해요. 지혜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저도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지만 금방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 몰랐네.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구나.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 바꿔나가요, 어머니.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피하지 않았어요. 로비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도 순자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녀는 단지 청소 아줌마가 아니라 피아니스트 순자 씨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많은 존중과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음악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회사 내에서의 지혜의 평판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한 무례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모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그녀의 솔직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피아노 연주는 이제 점심시간에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회사의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어느 저녁 퇴근 후 지혜와 순자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저녁이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연주도 정말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옛날 실력의 반이반도 안 되는데. 그래도 좋아해 주니 고맙지. 어머니가 전공했던 음악학교는 어땠어요?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드셨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순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누구도 그녀의 젊은 시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치면 됐으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실에서 연습했지. 손가락이 아파서 펴지지도 않을 때까지.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혜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으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게 해주는 거야. 내 모든 감정, 기쁨도 슬픔도 전부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 그게 너무 행복했지. 지혜는 시어머니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녀는 시어머니를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 청소부로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깊은 열정과 예술적 영혼을 가진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후회되는 점은 없으세요? 그렇게 좋아하던 피아노를 포기하셨는데.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그녀도 오랫동안 자신에게 물어왔던 질문이었죠. 가끔은 그렇지. 특히 혼자 있을 때 라디오에서 피아노 연주가 흐를 때면 마음이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 내 선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가 있는 거잖아.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희생하고 가족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셨다니. 희생이 아니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이지. 모든 삶은 선택의 연속이야. 나는 내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지혜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 초기의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의 순간들을 되새기던 중 그녀는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그것은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콘서트홀로 보이는 곳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순자의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졸업 연주회 23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의 젊고 활기찬 모습,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인지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출근길에 작은 꽃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청소 중인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건넸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요. 지혜가 어색하게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꽃다발을 받았어요. 이게 뭐야?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돼? 아니요, 그냥 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혜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는 순간. 고마워, 지혜야. 그날 점심시간 로비의 피아노 앞에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자는 오늘도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었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그 깊고 애절한 멜로디가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지혜는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작은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저한테도 피아노 좀 가르쳐 주실래요? 춘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이런 요청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너, 정말이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어릴 때 배우다가 포기했는데 어머니처럼 피아노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춘자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잊은 채 멍하니 지혜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내게 배우고 싶은 거니? 지혜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어머니의 연주를 들으면서 피아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춘자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동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감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좋아,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 오늘부터 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퇴근 후에 시작하자. 집에 오래된 전자 피아노가 있으니 그걸로 연습하면 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는 자신이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 한 3년 정도 배웠는데 너무 엄격한 선생님이셔서 피아노가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만뒀죠. 춘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아노는 즐거워야 해. 억지로 하면 절대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아.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 피아노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전원을 켜자 여전히 잘 작동했어요. 자,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볼까? 지혜는 긴장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춘자는 옆에 앉아 천천히 건반의 위치와 기본적인 자세를 설명했어요. 우선 손 모양이 중요해. 손가락은 동그랗게 구부리고 손목은 자연스럽게. 지혜는 진지하게 시어머니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순자의 따뜻하고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죠. 곧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와, 생각보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요. 지혜가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춘자는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지. 손가락 근육도 훈련이 필요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 조금씩 천천히 해보자. 그렇게 첫 번째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기초부터 지혜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하면서도 무엇보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법을 알려주려 했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손끝으로 전해져야 진짜 음악이 돼. 춘자는 자신의 음악 철학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저녁 루틴이 달라졌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1시간 정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음계와 코드 연습부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혜는 간단한 동요 하나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별이라는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했을 때 지혜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지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춘자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생각보다 빨리 배우는구나. 지혜는 피아노를 배우면서 시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춘자의 꼼꼼함, 인내심,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이 레슨 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때로는 어려운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순자의 따뜻한 격려가 지혜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실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실수하는데도요. 어느 날 지혜가 물었어요. 춘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너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해. 그 말에 지혜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피아노를 통해 그들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혜가 동료들과 함께 로비에 내려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곡이 끝난 후 지혜는 용기를 내어 피아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쳐봐도 될까요? 지혜가 조용히 물었어요. 춘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자리를 내주었어요. 지혜는 긴장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혜는 작은 별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죠. 연주를 마친 지혜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순자는 그런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특별한 교감이 오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11월, 호수빌딩의 로비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름답게 장식되었어요. 커다란 트리와 반짝이는 조명들이 로비를 따뜻하게 밝혔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자의 피아노 연주는 빌딩의 명물이 되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였고 때로는 직원들의 요청으로 특별한 곡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그저 청소부가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피아니스트 순자 씨였죠. 지혜도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운 지 2달, 이제 그녀는 간단한 클래식 곡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꾸준히 연습한 결과였죠. 때로는 손가락이 아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와 인내심 있는 지도 덕분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혜야, 내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워. 어느 날 저녁 레슨 후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아. 지혜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처럼 좋은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게 보여주고 싶어.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 순자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모습, 음악학교 친구들과 찍은 사진, 상장을 받는 모습. 그 시절 순자의 눈빛은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지혜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사진들을 왜 더 일찍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보니 과거도 현재의 일부구나.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피아노 치실 거죠? 그만두시면 안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만두겠어? 다음 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연말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고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재능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죠. 어머니, 우리 같이 연주해보면 어떨까요? 지혜가 제안했어요. 저는 아직 초보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니? 무대에 서는 건 무척 긴장되는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혜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비밀리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주말에도 함께 연습했어요. 순자는 내 손 연주가 가능한 간단한 곡을 선택했고 지혜의 실력에 맞춰 편곡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연말 파티 당일 호수빌딩의 로비는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했고 다양한 재능 발표가 이어졌어요. 노래, 춤, 마술. 직원들은 각자의 숨겨진 재능을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순자와 지혜의 차례가 왔어요. 사회자가 다음은 특별한 순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정순자 씨와 그녀의 며느리 윤지혜 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라고 소개했죠. 로비는 잠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순자와 지혜는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모두 담겨 있었죠. 순자가 천천히 카운트를 세웠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사람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이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지혜는 간단한 베이스 라인을 맡았고 순자는 화려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연주에는 진심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곡이 끝나자 로비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연주에 감동을 표현했어요. 순자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의 음악을 함께 만들어낸 동반자였죠. 파티가 끝난 후 지혜는 시어머니를 로비의 피아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빌딩은 거의 비어 있었고 로비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우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음악은 그저 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을요. 순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많이 미안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어요. 지혜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지혜야, 나도 너에게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음악이 다시 살아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로비의 피아노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킨 매개체였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일 뿐이죠. 호수빌딩의 로비에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선율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었어요.